자, 오늘 2부에서는요.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자, 지난달에 또 한 번 요 교수님 나오셨었죠. 네, 그렇죠. 정말 재밌으셨고 네. 반응이 엄청났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못다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다시 정말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네, 오늘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저는 이 교수님의 표정, 말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아픔을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네. 하시면서 또 희망을 주시던 네. 그 유쾌한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지금도 그 표정 지금 여기서 짓고 계시거든요. 빨리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지금 네. 상당히 서두르고 계세요. 네.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맞습니다. 제가 좀 시간 좀 끌겠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 또 가족 중에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을 즐겁고 신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당뇨병 하면요, 그 자체로도 물론 무서운 병이지만 합병증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답 오늘 정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네. 당뇨병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02-318-6875번 일부 전화번호하고요. 뒷번호 4자리가 틀려요. 네. 자세히 보시고요. 또 1부 전화로 하지 마시고 2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02-318-68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모시기 힘든 우리 명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미 떠오르셨죠? 희망 아이콘이에요. 네, 이미 떠오르신 분입니다. 건국대 의료원 당뇨병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하십니다. 이 표정이세요. 이 표정이세요. 네. 네. 기억하죠. 자, 지난번 방송 나간 이후에요. 저희 방송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단한 반응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여쭤보면 좀 난감하시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당뇨병 환자들한테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당뇨병은 안 그렇습니다. 낫고 네. 이게 그냥 네가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합병증이 오고 맞습니다. 완치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온 것 같아요. 희망을 줬으니까. 네. 전화를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정말.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앞서서 교수님의 표정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이제는 아셨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제가 오늘 네.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별명을. 네. 자,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예, 환자한테 친근하게 다가서는 네. 예, 아주 서민 어울리네요. 교수님이세요. 네. 자, 최수봉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당뇨병계 희망 혹은 선구자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을 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깊숙이 파시면서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의 목적, 의사의 윤리 그런 것들이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아주 우리나라 상당히 좋은 병원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젊은 당뇨 환자가 왔는데 부인이 왔는데 4년 되니까 각종 합병이 다 왔어요. 눈에 망막증도 왔지, 신장도 나빠졌지, 다리 족구병변도 와가지고 결국 죽더라고요. 근데 내가 발견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권위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먹는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2주간 꼭꼭 병원에 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돼 있구나. 당뇨 치료가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네. 의사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야 된다. 환자들이 희망을 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뇨병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당뇨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몇 명 정도 되죠?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0만 명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면 450만 명 정도 자, 되죠. 5천만이 넘으면 한 500만 명 정도. 그렇죠, 한 10%. 네. 네, 500만. 자, 그렇군요. 지금 500만 명이 다 시청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당뇨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네. 자,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교수님 어떤 병인지 좀 알기 쉽게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네. 하루 종일 혈당이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혈당이 정상은 100 정도 높아져서 140이어야 되는데 네. 보다 높아지고 두 번째는 이 야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요. 야요. 그러니까 마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각종 합병증 와서 이게 시들어가는 병이죠. 네. 오래되면은. 그래서 각종 합병증 오는 병, 고혈당되고 각종 하는 병인데 그 원인은 이제 우리가 그 몸이 한 군데가 잘못된 거죠. 네. 췌장이 잘못된 병이죠. 췌장이 예, 잘못된 예, 예, 병.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췌장이라는 곳이 네. 잘못되면 생길 수 있는 병이다. 네. 당뇨병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당뇨병을 걸리면 참 무서워해요. 그렇죠. 제 사실은요. 저희 친할머니도 당뇨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60 바로 넘기시고 얼마 사시도 못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치료법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30년 전인데요. 네. 자, 그만큼 무섭다고 저도 의사가 된 다음에도 당뇨병은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자, 교수님. 왜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온몸의 세포가 망가지는 병이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합병증을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당뇨 족구병문 질환처럼 네. 신경이 망가지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런 환자가 왔어요. 네. 심하게 고루도 나오고 다리가 한 3일 반 안 됐는데도 그냥 심하게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거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 한 15년, 한 20년 되면은 저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치료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두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치료하면 되는 건데, 네. 당뇨병을 잘못 이해하고 치료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치료 방법 선택하면은 꼭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게 절단했네요.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요. 네. 어떤 분은 양쪽 다 절단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안 됐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중요한 장기의 하나의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니까 네. 망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자, 시력 장애자가 되는 거죠. 네. 태어날 때 장애자가 시력 장애자가 아닌데 눈이 좋았는데 후천성 시력 장애자 중에 제일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 한 겁니다. 저 이것도-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당뇨병성 망막 질환을 그렇죠. 갖고 이제 시력을 있으면요. 보면은 네네.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망막에 이런 부분이 이제 파괴돼 있는 거죠. 이렇게 파괴돼. 이거 점점 커져요. 전체가 까매질 수 있죠. 이게 서서히 그렇게 더 망가지는 거죠. 하루아침 망가지는 거 아니고 계속 조금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정말 장님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야, 이런 것도 당뇨병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당뇨병 연구가 된 경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기존 치료하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는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당뇨병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또 신장이 나빠지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뇨병도 신장 질환이 와가지고 이렇게 혈액투석하게 되고 네. 결국 이런 식으로 가죠. 오늘도 환자 한 명 왔는데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한다고 이제 대학병원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혈액투석할 때가 됐다. 근데 네. 그 얘기는 한 5년 전에부터
시작할 때부터 당뇨병은 절대 낫지 않고 합병증에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분한테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혈액투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투석실에 거의 80% 이상이 70%는 살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당뇨병을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투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행입니다, 이것도. 네. 많은 사람들이 나빠지죠. 네. 자,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이요. 네. 상당히 울분을 좀 토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자, 합병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발 쪽에 생기는 족부 질환, 그리고 네. 망막 질환, 신장 질환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당뇨병보다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다리 자른 거 보고서요. 홍선혜 아나운서 좀 아까 보셨죠? 이 얼굴을 돌리고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교통사고로 인한 예. 족부 이 다리 잘라진 것보다도 네. 당뇨병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요. 당뇨병이 있고 없고 하고 보니까 한 10배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결단이 그렇죠. 훨씬 이루어진다고 많죠. 하니까 네, 네. 거의 상당히 대부분 많은 겁니다. 네, 정말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요. 앞서서 합병증 설명해 주실 때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진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합병증이 뭐 발이나 신장, 눈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도 생기죠? 그렇죠.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이거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이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온몸이 다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뇌 혈관 장애, 동맥경 화증 때문에 뇌 경색증 이런 네. 거 와서 중풍이 그래요. 되는 게 많이 생기죠. 네. 눈에 아까 말한 눈에 있는 망막증이 생겨가지고 눈에 기능이 잃게 되는 거죠. 하나의 우리 감각기관, 중요한 감각기관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잇몸 질환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치주 질환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왔는데 보니까 틀니 차고 왔더라고. 또 이빨 다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그다음에 신경이 나빠져 온몸의 신경이 말초 신경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그 신경 질환이 또 그 자율신경 장애도 오니까 위나 장 움직임이 안 돼서 소화 안 돼. 그다음에 설사에 변비에 이런 것도 많이 생기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심장이 동맥경 화증 오게 되죠. 그래서 협심증이 많이 오게 되죠.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재벌도 보니까 네. 그냥 당뇨병으로 그냥 신경경색증 와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당뇨병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신장합병증. 그래서 신장이 나빠져 혈액투석하게 되죠. 높여면 그다음에 신경이 망가지니까 자율신경계 장에서 발기부전이 와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족부병 이거 상당히 많죠. 족부병에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참 많네요. 온몸의 네. 세포가 다 망가지는 병이 네.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네. 네. 참 보니까요. 온몸에 다 써 있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가 정형외과다 보니까 어깨 50개도 당뇨병이 있으면 많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디든 안 좋은 병이 당뇨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있죠. 네. 당뇨병 합병증이 왜 생길까요? 그러게요. 참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생기는 건지 교수님? 예, 네, 좀, 네. 예,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네. 뭐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네.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은 세포가 망가진 겁니다. 그럼 망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가지고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온몸의 세포가 다 파괴된 거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 세포 들어갈 때 동화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화에 의해서 동화정이요. 그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인슐린 췌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췌장이 이제 망가지면은 인슐린 안 나오니까 동화정 안 되니까 온몸이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온몸의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영양실조가 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사실 혈당이 높아지는 것과 영양실조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당이 피 속에 많이 있으면은 세포 속에 적으니까 세포는 영양실조고 피 속은 영양 풍부한 거죠. 예. 그게 그렇죠. 네네. 이 앞뒤 같아요. 예, 그 정도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혈당 재기는 쉬우니까 혈당치를 보면 공복 혈당치가 이렇게 123 이상이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에 있는 혈관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망막이 파괴 안 되려면 100 이상 이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2시간 혈당치도 200 이상 되면은 또 망막이 합병증 오게 되죠. 사실 이게 조금 이쪽으로 갔네. 105와 165인데 여기 조금 이쪽으로 여기서 시프트 돼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당화혈색도 6%.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그 상계혈 혈당치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혈색소가 포도당 결합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되겠냐? 6%가 혈색소가 포도당 결합되어 있다. 그 당화혈색 것이 6% 이상 되면 요 숫자 105, 165, 60 이상 되면은 망막증이 오게 됩니다. 그 망막증 온다는 게 망막의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 오모 합병증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혈당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죠. 혈당이 정상화되고 높다는 것은 아까처럼 영양 상태가 좋다는 것과 영양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과 동격이죠. 네. 또 그래서요. 아까 6%였고요. 네. 이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 보면은요. 당뇨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당뇨수가 6에서부터 11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당뇨가 지속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6%면 정상과 똑같습니다. 이 위험들은 정상이 일어날 적에 얼마큼 많이 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수가 11%면은 망막증이 적어 한 12배 정도 많이 온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혈당층이 정상화돼야 되고 혈당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혈당치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적게 먹으면은 혈당치에 관계없이 영양 실조가 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면은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당치에 관계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꼭 아시는데. 식이요법을 작게 먹으면은 혈당치는 떨어지죠. 포당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오모의 영양 상태는 나빠지니까 혈당이 정상돼도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와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장 합병증, 눈병 가지고 또 동맥간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상식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당뇨가 있으면은 좀 먹는 걸 좀 줄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온몸에 있는 세포에는 영양실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초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당뇨병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실시간 문자 들어와 있죠? 문자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읽어주실까요? 4657님, 전 19살인데 저희 가족이 다 당뇨병이에요. 근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면 소변이 엄청 진하고 소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당뇨병인가요? 했습니다. 19살이에요. 그리고 19살. 당뇨병 유전인가요? 아닌가요? 당뇨병 유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당뇨병이신 가족계가 있죠. 저희도 그래요. 할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다 당뇨세요. 그럼 전 당뇨죠. 자, 교수님. 것 같은데. 이게 맞죠? 그러니까 뭐가 유전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만약에 유전이 피가 잘못돼서 피를 통해서 유전 인자에서 당뇨병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선조 중에 당뇨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러네요? 전 국민이 당뇨병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겨우 10% 정도만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신기한 거는 어느 민족을 봐도 거의 10% 근처예요. 그러니까 민족 간에 피가 다른데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당뇨병이 유전병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은 유전학자들의 상당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최근에도 당뇨병은 아무리 유전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유전과 관계없는 겁니다. 만약 유전과 관계있으면은 지금 서울 시민 2,500만이 다 당뇨병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다. 아닌 거고 과학적으로 그래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웬만한 분들이 다 당뇨병은 유전으로 알고 계시고요.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면 나도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던데요. 유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유전이니까 피해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 환경,
스트레스 환경, 그다음에 음식 종류, 어떤 심각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가게에서는 계속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력은 있다는 말은 되지만 가족끼리. 그러나 유전성이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할 일은 전 세계 당뇨병 중에서 아주 극소수 한 0.01% 될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유전자가 잘못된 당뇨병이 아주 소수는 존재해요. 그때는 그건 유전자가 잘못된 거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99% 이상, 99.9% 이상은 유전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유전병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당뇨가 유전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주 저한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변 그래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엄청 네. 진하고 네. 냄새가 많이 난다. 요런 점은 당뇨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소변이 진하니까 네. 포도당이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냄새 난다는 거 보면은 소변이 많이 나가면은 뭐 하여간 저 소변 이렇게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냄새 난다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가능성은 일단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네, 병원에 가서 받아봐야겠어요. 혈당 검사해보고 소변 검사해보고 그러면은 금방 알죠. 네. 또 이렇게 진하게 되는 병이 당뇨병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 또 희귀하게는 다른 병도 있으니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당뇨병 19살이면 당뇨병일 대부분 주변에서는 아예 아닐 거야 할 텐데요. 당뇨병은 한 몇 살 정도에서 제일 이렇게 피크를 보이나요? 제일 많습니까? 연령대가. 한 4, 50대에서 가장 많죠. 네. 그때 많고, 어덜로선트 영어 나서 미안합니다만은, 네. 저건 쓰니까요, 이게 청소년기, 청소년. 19살, 17살, 그때도 한번 피크가 있어요. 네. 사춘기 때. 청소년들도 많군요. 청소년도 좀 있죠. 근데 한국은 그렇군요. 유아형 당뇨병한테는 무지무지 적어요. 네. 또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또 이 유럽이나 코케시아는 네. 저 백인들 쪽에는 네. 이 유아형 당뇨병 환자들이 한 30%까지 가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네. 그러니까 네. 3대 7, 네. 4대 6. 우리는 99대 1. 거의 없군요. 거의 없는 네.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기에 생긴 당뇨병도 치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거는 아까처럼 영양실조가 많으니까 빨리 그걸 영양실조 없도록 해야 되니까 치료가 네.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요. 당뇨병이 의심스러우신 분들 혹은 당뇨로 지금 고생을 한창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318-6875, 02-318-6875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당뇨병 치료는요, 대부분 치료라기보다는 완치라기보다는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생님들 많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이건 낫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라고. 평생 동안. 예, 네. 들으셨을 겁니다. 또 치료는 대부분 약이나 인슐린 치료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기존 치료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기존 치료는 대부분 당뇨 약 몇 알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또 인슐린 또 자가주사라 그래가지고 복부에도 찌르고 허벅지에도 찌르고 하면서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 기존 치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러셨죠? 네. 박사님께서 네. 당뇨병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치료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상 관리와 치료는요, 영 달린 거예요. 관리는 원인을 모르고 좀 그 땜빵이 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치료는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은 관리자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요. 그렇죠? 치료자가 네. 아니에요. 그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아는 사람은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의사도 관리 의사가 있고 치료 의사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의사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한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네. 당뇨병이라는 것은 좀 아시면 알지만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100%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한 60%까지. 그죠? 네. 그러면은 약이라는 건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설포인 유레아나 메포린 같은 약 또 다른 약을 줘요. 주면은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100% 올라가야 되는데 요건 좀 올라갔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년에 4%씩 계속 망가지죠. 네. 오히려 더 떨어져요. 자,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악화시키는 거죠.
네.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네. 이거를 똑똑히 우리 그 당뇨 환자들이 알아야만이 원인을 알아야만이 살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설포닐 유래하고 메폴린이라는 그 약은요.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저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당뇨 환자라고는 다 주고 있는 약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관리하는 의사들은 주는 약이고 아이고. 관리 안 하는 의사들은 그런 약을 안 주고 또 그래요. 네. 당뇨사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가 또 준비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5년간 관찰해보면요. 5,540명에 대한 데이터를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입니다. 보면은 전 세계 유명한 연구인데 보면은 이 당화혈색소가 이 밑으로 떨어져야만이 네. 혈당이 정상화 되는데 네. 이것이 치료가 했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구식 치료라고 그러죠. 네. 사실 제 마음은 잠든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구식 치료죠. 지금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 걸 알게 됩니다. 1년 전 그렇지 않죠? 3년, 5년 저희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높으니까 아까 당화혈소 높으면 합병증 많이 온다 그랬죠? 네. 6% 그러니까 합병증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이게 먹는 약의 치료 방법은 계속 악화되는 치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치료한 경우는 당뇨병은 완치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합병증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주사법의 경우는 인슐린 부족하니까 인슐린 주잖아요. 맞게 되면은 대개는 장시간 인슐린 줍니다. 우리 자연계 우리 몸에 나오는 인슐린 장시간 인슐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감기가 1분짜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반감기가 24시간. 네. 36시간짜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맞게 되면요. 인슐린이 이런 식 커브를 들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상은 이런 식으로 커브 됩니다. 식사 때마다. 이렇게 네, 커다란 리듬인데 리듬을 파괴시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는 고혈당이 되고 이때는 저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쁘게 됩니다. 이게 당뇨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인슐린 치료는 뭐냐? 인슐린 펌프 치료는 뭐냐 하면 이렇게 똑같이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컴퓨터 기계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7명에 대한 당뇨 환자를 갖다가 인슐린을 맞는 방법, 주사를 한 번, 두 번 맞는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혈당이 300 이상이 됐어요. 1시간 후에 보니까. 네. 똑같은 환자를. 그런데 이분을 인슐린 펌프라는 건 인공췌장을 얘기하는데 인공췌장을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 봤더니 혈당치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왜 그래요? 네. 네. 이게 똑같은 환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원인적 치료가 되는 거죠. 인슐린 펌프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네. 기존에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요법을 맞으셨던 그런 치료는 구식 치료고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저희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나 봐요. 네, 제가 당뇨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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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전화를 TV를 보니까 저 당뇨에 대해서 나오길래 저 전화드렸습니다. 자, 네. 몇 년 정도 당뇨약을 드셨죠? 제가 병원에 가서 전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저려요. 네, 다리 다리 저리는 저리는데 다리가 다리 저리는데 저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만 저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당뇨가 있다고 그래. 당뇨 때문에 근데 아마 당 검사를 해보세요. 그걸 당 검사를 해보니까 당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럼 몇 년 되셨어요? 한 4, 5년? 4, 5년. 네.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네, 지금 다리 저린 증상이 있으셨고 네. 종합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4, 5년. 자,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며 아까 인슐린 펌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쯤 했을 때 지금쯤 이 치료를 바꿔봤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네. 신경합병증 없어지니까. 네네.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없어져요. 네. 한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먹는 약으로 치료받고 있으신 모양이죠? 네. 그러면은 몸이 많이 망가질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합병증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계속적으로 이 나빠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논문을 보여준 것처럼 계속 나빠진다. 그래서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 합병증 온다.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 상식은 맞는 겁니다. 원장님. 네. 제가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약으로만 어떻게 치료가 됐어? 뭐 나중에 더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요. 이거 당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약만 쭉 먹으면.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의사선생님들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의사선생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쪽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병원을 찾아가면 되나요, 선생님? 네. 네, 자, 저희가 방송 끝나고요. 네. 더 많은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더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또 좋은 치료법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교수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희소식이죠. 자, 인슐린 펌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슐린 펌프 어떻게 당뇨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죠? 아까 그림 보여준 대로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것이 인슐린 양을 아주 패턴 정확히 맞춰주는 거죠. 네. 컴퓨터된 거죠. 제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네. 우리 MC 얼굴도 네. 잘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경 쓰셔야죠. 안경 쓰셔야죠. 안경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원인 알아야죠. 원인 알아봤더니 뇌가 잘못됐거나 망막이 잘못된 게 예, 아니고 예. 단지 내뇌 수정체가 굴절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처방을까? 망막 칠할 필요 없습니다. 뇌 칠할 필요 없습니다. 네. 단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인공장기인 렌즈를 갖다 끼면 딱 맞으니까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도 하고 그냥 잘 사잖아요. 뭐 잘 그냥 보이세요? 그렇죠. 잘 보여요, 이제. 예. 이렇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애는 하는 방법을 환자분께 잘 이해하시면은 아주 잘 살 수 있고 합병증 없고 완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치료 방법은요. 원인을 환자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무조건 혈당치만 떨어지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마음이 그렇죠? 급합니다. 지금 인슐린 펌프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런데요. 네. 네. 그렇죠. 인슐린 펌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인슐린 네. 펌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좀 한 55g 되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제가 조그만 거죠. 여기에 이제 주사줄 이렇게 붙여 있어요. 안에 인슐린 들어 있고, 그래서 요 끝에 아주 조그만, 거의 눈에 안 보일 조그만 바늘이 있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 바늘. 거의 안 보여. 아주 작은 바늘. 길어도 좋잖아요. 그걸 갖다가 피부에 딱 꽂고 반짝을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것은 또 하나 다른 건데, 이건 안에다 밖에 몸 안에 있으니까 네. 요것은 밖에 갖고 다니는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여기는 혈당 측정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네. 혈당 측정 잘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조절을 다 하게 되는 조그만 기계죠. 네. 이것이 인슐린 펌프란 겁니다. 그럼 네. 인슐린 펌프가 뭐 어떤 것이냐 그 원리를 보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하려면요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졌어요. 고혈당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몸은 또 몸이 삐쩍 마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음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동화정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뭐 그 경막염이 있거나 뇌가 만졌거나 아니고 결국은 췌장에나 인슐린 잘못됐으니까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장기인 인공췌장에 인슐린 펌프로 달면은 이 문제 해결되죠. 제가 인공장기 안경을 달았더니 해결된 것 똑같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되니까 합병도 예방되고 건강해지면서 췌장도 우리 몸이니까 이것도 건강해져가지고 회복돼서 완치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인슐린 펌프도 지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저걸 네, 이제 그래요. 몸에 피부에 꽂고 네, 있으면 된다는 맞아요. 건데 네. 운동을 할 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좀 드네요. 어떤가요?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환자 중에 테니스 치고 말이에요. 축구도 하고 네. 그러는데 최근에는 우리 그 프로골퍼가 굉장히 힘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힘에서 장타도 못 치고 그러는데 인슐린 달더니 우승해버렸어요. 우승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프로골퍼 있잖아요. 외국인은 인슐린 펌프 달면서 쳐가지고 우승하고 한국도 우승하고. 네. 아주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달린 거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네, 아무런 그래요?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예. 자, 골프 선수가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골프대 나가서 국위선양을 했다. 네. 야, 저 티도 안 났어요? 그러게요. 예, 제가 그 화면 다 보거든요. 골프 대회는 웬만하면 다 보는데 티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작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골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분도 빨리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당뇨병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하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당뇨병 앓은 지는 20년 됐거든요. 아, 네. 네, 인슐린을 맞은 지는 지금 10년이 됐어요. 네. 네, 인천인가 어디, 네. 당국대병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인슐린 펌프를 하려고 네. 네네. 상담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오래돼서, 네. 별로, 좋은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네. 지금 그러면 한 20년 되셨고 10년 전부터 인슐린을 자가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죠? 네네. 집에서요? 네네. 네. 자, 교수님. 이런 경우 좀 상당히 오래된 환자분이세요. 그렇지. 시청자분께서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인슐린 펌프가 도움이 될 건가? 그럼요. 합니다. 되죠. 네. 건강해지죠. 네,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인슐린 펌프 치료는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전문가 그룹, 의사 그룹에 가야 되지. 일반적인 의사들은 잘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은 데 오면은 전문 센터에 가야만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사용 맞았는데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낫지가 않았죠, 당뇨병이요? 그러니까 먹는 이 주사 방법은 안 낫는 게 확실하다는 거 우리 증명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저희가 그거는 저에 대해서 네, 정리를 네. 네,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테지만요. 예, 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교수님하고의 좀 이견이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있으셨어요. 20년 동안 치료했는데 지금도 인슐린 맞고 계세요? 그건 안 낫는 거죠? 네. 교수님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고 계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인슐린 펌프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예. 효과하기 부탁드릴게요. 전에 문자 상담이 지금 들어와 아,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문자부터 아이고, 한번 보고 그러네요. 가볼까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9270님, 저는 네. 당뇨병을 앓은 지 20년 되었고 그 후로 파킨슨병과 고혈압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파킨슨병과 당뇨병 함께 받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사냥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자, 20년이나 됐고요. 그렇죠. 이제 예. 합병증이 아마 그 합병증을 그러니까 그 예방 못하는 막 구식 치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파킨슨님도 왔고 고혈압도 안 낫고 그랬네요. 네. 그래가지고선 다리도 아프다 그랬어요. 가슴 답답하니까 아마 심근에 그러니까 협심증도 있고 심장의 근육도 좀 문제가 있고 다리도 저리가 아프고 그렇게 되겠네. 신경합병도 있으면서 동맥경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됐군요.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을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 된 일이죠. 저런 분들도 근데 인슐린 펌프를 권해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도 훨씬 좋아지게 되죠.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인슐린 펌프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네. 이쯤에서 계속해서 그럼 인슐린 펌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방법으로 아주 확실한 거 몇 가지라면 첫째, 합병증이 예방됩니다. 이거 다 알려져 있어요. 네. 지금은 금방만 20년 된 사람도 아까 심장도 협심도 있었을 것 같고 심장 근육도 그러니까 염통이죠. 다리 저리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눈도 나고 이런 합병증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방이 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당뇨병이 아주 없어진다는 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혈당 조절의 능력의 회복, 이것은 췌장 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치료 안 하고 약도 먹지 않고 음식만 잘 먹어도 혈당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다 잘 알려져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삶의 질의 향상은 합병증 아주 건강해지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네, 합병증 위험도도 감소가 되죠? 그럼요. 네. 훨씬 적게 되죠. 네. 그래서 합병증 위험도 감소를 보면요. 네. 세계 유명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를 보면요. 29개 당뇨법 센터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는 걸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는 옛날 치료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망막증이 63% 감소했고 신장합병증이 53% 감소했고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의 족부질환 이분은 이제 옛날 치료하고 있으면서 계속 나빠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절단하고자 했습니다. 좀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 전에 치료를 바꿔서 인슐린을 치료하니까 그 상처 부위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한은 완전히 나서 절단하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다리 갖고 잘 사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치료방 바꿨음으로써.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절단을 안 하고 치료가 됐다니 정말 행복한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는요, 네. 2013년도에 네. 다름이 아니라,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복용을 했거든요. 혈압약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면은요, 혈압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당뇨가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그 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네. 좀 전에 이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네. 당뇨병과 합병, 고혈압과 네네. 당뇨병, 고지혈증 다 같은 네. 병입니다. 뿌리가 예. 같아요. 똑같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 원인을 고치면은 고혈압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인슐린펌프랑 그래서- 고혈압도 없어져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요, 됩니다. 저는 2013년제 초에 한 1년 정도 복용을 했었거든요, 혈압약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약을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지 아니, 궁금합니다. 혈압이 좀 정상이면 안 먹어도 되죠. 혈압약을 복용을 해도 평생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가 잘 되면 그게 안 먹어도 됩니까? 고혈압의 원인이 없어졌겠죠. 그렇게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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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그게 복용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아니 네. 무슨 약을 당뇨병 약을 아니 고혈압 약을요? 네네, 고혈압은 지금 제가, 정상이라서 제가 안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글쎄요. 1년 정도服用을 하다가요. 아이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네네네. 뭐 지금 얘기해 봐서는 뭐 혈압도 정상이고 그러시니까 네네. 얼마든지 고혈압도 정상화 될 수 있죠. 당뇨병도 정상화 될 수 있고. 네. 네. 네네네. 그러면은 오늘 예. 안 먹어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아니 그거는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반적으로 금방 간단히 치료가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네. 혈압약을 복용하면은 이제 평생 먹는 게 관리가 되면은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 제가 지금 좀 저희가 다른 정리를 겁니다.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럽니다. 자,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또 이렇게 갔네요. 참 아쉬운데요. 하루가 빨라. 한 시간이 그러게요. 너무 짧아요. 맞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거 공부하신 게 몇십 년인데 그러게요. 그거를 무슨 어떻게 한 시간에 네. 알 수 있겠어요? 자, 네. 희망을 드리다 보니까 네. 한 시간이 또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짧은데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슐린 펌프 치료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었는데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치료가 가능한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당뇨병은 그 원인이 동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네.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을 공급해주고 그걸 정상화 만들어니까 모든 당뇨병 환자가 꼭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1년이나 2년이나 관계없이. 네. 그것도 다 공통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뭐였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요. 네. 그래서 이 당뇨병 그 환자들은 희소식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34년 동안 한 4만 명의 환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완치된 환자도 많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위자들은 인슐린 펌프를 말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 오지 않다고 증명이 되는 인슐린 펌프가 합병증 안 올 뿐더러 완치된다는 것이 체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 반대로 먹는 약 이런 치료는 좋지 않죠.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병 예방되고 그래서 좋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환자분한테 하실 말씀은 오늘도 보니까 눈이 멀어서 왔고 췌장이 신장이 나빠서 온 가족이 불행에 빠지고 다리도 절단하게 된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치료 안 한 거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 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를 잘 파악해서 올바른 정보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서 좋은 치료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건강을 살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환자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권리 장전 1.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해서 환자의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권리를 꼭 찾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의료원 당뇨병센터 최수봉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요. 당뇨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에도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 추첨 통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